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매달이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이 심야 방송 피부과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또 방송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오늘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입니다. 네, 그동안 제주 라이브의 이 심야 시간대를 홀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언제부터 이 비욘디의 심야 방송을 진행하셨을까요? 제가 2022년 8월 달부터 방송을 네. 했고 심야 방송은 23년 1월경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예. 밤 11시에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예. 하지만 이제 뭐 그 피부 지킴이로서 하루의 마지막 심야 방송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제가 심야 방송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진짜 심야 방송을 해보니까요. 또 이 시간대가 생방송인 거를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생방송 중이고요. 오늘 이 시간 김형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래 고향이 좀 제주도이신가요? 아,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고요. 이제 네. 제주도 제가 2020년 8월경에 코로나 한창일 때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다음에 깨끗한 어떤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제가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지금 수많은 지역 중에 네. 제주를. 네, 제주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중에 하나고 네. 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그다음 사계절 내내 각 계절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각 계절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했고 대만족하고 지금 만 4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만족하신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 또 제주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들의 핫플레이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여름이잖아요. 네네. 제주의 여름하면 조금 떠오르시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맛집 그런 것보다는 네. 저는 저 아이를 좀 2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에는 그냥 제주도에 가장 좋은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해변을 좀 찾아가곤 합니다. 네. 다른 곳보다 정말 그 잔잔하고 네. 정말 그 전 세계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다 못지않게 깨끗한 그런 어떤 라군을 갖고 있는 어딘가요? 거긴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죠. 예. 어디예요? 금능해변. 예. 아. 그리고 월정리, 그 다음에 월정리 바로 옆에 코난비치. 예. 근데 이게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금능 같은 경우는 서쪽에 있잖아요. 네네네. 서쪽이기 때문에 금능 특유의 그런 아름다운 물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해가 동쪽에 있을 때 해를 등지고 금능을 봐야 그 금능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코난이나 월정리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오히려 약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때 그곳을 찾아가면 정말 거기에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딱 포인트와 네. 시간까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네, 건강식님도 안녕하세요. 행복바구니님 들어오셨고요. 와우, 이 시간에도 라이브가 있네요. 제주도 현지인들은 밖에 잘 안 나가요. 30분 넘으면 귀찮아한다. 네. 공감하시나요? 저는 반현지인이기 때문에 네.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반원주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이 시간이 심야 피부과 SOS인 만큼 지금 벌써부터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주제가 필러, 스킨 부스터 어디까지 해봤니를 좀 삼아주셨네요. 네. 네.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필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는 정확히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 해서 HA 필러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킨 부스터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텀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나 뭐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말 자체가 좀 길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 애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편하게 스킨 부스터라고 쓰고 있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의 특징은 피부에 주사가 돼서 그 자체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모세포를 자극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켜서 피부를 어떤 윤택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스킨 부스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생방송에 또 심야 피부과 SOS 시간에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은 또 급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일단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받아보고 또 네네. 준비하신 내용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기린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들어서 피부가 진짜 푸석푸석하고 자꾸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고요, 화장이 계속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기초 케어에 신경 쓰고 보습 크림을 발라줘도 나아지지가 않아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리쥬란 힐러가 유명하기도 해서 인기가 많던데 효과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피부가 푸석푸석하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뜨고 트러블이 생긴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무지성으로 어떤 시술,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일단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환자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분의 피부 타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피부 타입, 저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드린다. 어떤 시술을 받으러 오신 분이 와도 무지성으로 이거 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진단, 두 번째는 피부 타입이에요. 거기 맞춰서 가는 건데, 일단은 너무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피부라고 판단되시면은 오늘 이제 질문하신 요지가 리쥬란 힐러니까 네. 리쥬란 힐러는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보습, 리쥬란 힐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습, 두 번째는 피부 힐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떤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원인, 이제 그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교정해 주시면서 리쥬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밤새꿈님이 피부가 좀 늘어져서 이 초음파로 각막은 좀 수축을 시켜둔 것 같은데요. 그 위층 피부에 탄력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가 쪽이 심한데 이쪽은 신경 때문에 가능한 시술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고주파 시술이 있을까요? 네. 좀 약간 난이도 있는 질문이셨습니다. 일단은 답변부터 드리면은, 입가 쪽은 뭐 신경이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제 하이프라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기기를 사용할 때 입가 쪽, 특히 이제 입꼬리 쪽 2cm 안쪽으로는 입꼬리 움직임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안면신경 중에서. 그 신경이 좀 얇게 주행하기 때문에 그쪽을 시술할 때는 이 초음파 리프팅을 할 때도 얇게,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에너지로 시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꼬리 쪽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최근에 그 나온 레이저 중에서 뭐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좀 도입해서 쓰고 있는 레이저 중에 티타늄 소프라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쪽에 입꼬리 쪽에는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레이저도 초음파와 달리 입꼬리 쪽에 시술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써마지도 괜찮고 인모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레이저가 아닌 새로 출시된 레이저 중에서는 티타늄 소프라노, 이 정도는 해보시면은 입꼬리 쪽에 리프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꿈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음파로 근막은 좀 수축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사실 초음파를 사용해서 근막이 수축됐다고 해서 그렇게 얼굴이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네네. 네,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 초음파 리프팅 기계에 굉장한 경험을 해본 제 경험 토대로는 초음파 리프팅의 핵심은 지방분해예요. 지방층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타이트해진 거지, 근막 수축은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네네. 일단 입꼬리 쪽은 그렇게 고주파나 소프라노, 티타늄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실리프팅도 괜찮고요. 오늘 주제인 필러나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입꼬리 좀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피부과에도 되게 다양한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네. 모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킨 부분이라든지 그쵸? 네. 그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내가 꼭 하나만 실수를 받을 수 있다. 네.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가상이죠. 네. 제가 제 자신을 복제해서 저라는 어떤 김영성 스페셜리스트에게 시술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제가 가장 잘하는 어떤 그런 뿌띠 시술 뭐 그런 걸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또 그렇게 뭐 멍이 뭐 많이 들거나 어떤 붓거나 그런 부작용도 없이 단기간에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드라마틱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으면 가상을 저에게 시술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어떤 뿌띠 시술 네, 그래서 그러기에 제가 또 진료실에서도 많이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또 선생님께서 가상의 인물이 있다면 본인에게 받게 된다면 뿌띠 시술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들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은 질문들이 또 준비하신 PPT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주사용 필러 스킨 부스터 종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많죠. 예, 굉장히 많고 이게 그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품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HA 필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 심지어 지방 이식도 어떻게 보면 필러입니다. 채워주는 거니까요. 이제 1번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들이 이제 스킨 부스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1번과 그 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히알루론산 필러는 1 더하기 1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주입하면은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내 콜라겐을 세포를, 내 섬유 모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요. 예. 성분에 따라서 환자분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도 있고요. 네. 1.8이 될 수도 있고요. 1.1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또 스킨 부스터는 2번에서 폴리락틱 애시드. 그래서 이제 이게 화학적 성분에 따라서 PLLA가 있고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PDLLA가 있는데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PLA는 스컬트라,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성분들이 있고 PDLLA는 뭐 가장 요즘 핫하고 있는 주베륵 볼륨, 뭐 에스테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PCL 성분이라 해서 이건 엘란세라는 제품이 있는데 엘란세 제품은 좀 특이하게도 희석을 하지 않고 그 제품 네. 그대로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좀 특색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콜, PDO 성분, 울트라콜 같은 경우도 이제 봉합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필러라고 해서 레디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쥬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것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나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네네. 또 이제 필러 같은 부분에서 어떤 부위는 정말 맞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또 정말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그쵸.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뭐 발자주름, 코, 코끝, 턱 앞쪽에 악광대 절대로 필러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필러 어떤 그 시술에 의해서 나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제시하는 사람, 스페셜리스트 입장에서 이 팔자주름, 코, 악광대는 너무너무 필러하기 좋은 곳입니다. 오히려요. 예.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정말 좋은 모양 나오고 제가 시술한 분들도 가장 만족도 높은 부위예요. 네. 예. 다른 스페셜리스트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 코 이런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부위의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위 가능하고요.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형물 수술하는 부위, 뭐 이마, 코, 턱, 팔자주름 이런 데는 뭐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부위도 다 가능하고 오히려 보형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들어갈 수 없는 부위, 뭐 예를 들어 옆볼이나 뭐 애교살, 네. 뭐 잔주름 이런 부위도 이론적으로 시술이 다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지속 기간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보시면 뭐 어떤 뭐 스킨 부스터는 뭐 3년, 4년 지속되는데 HA 필러는 뭐 고작 6개월 지속되니까 뭐 이게 여기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이게 HA 필러 같은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2년, 3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뭐 부위에 따라 좀 빨리 뭐 지속된 흡수가 되는 부위도 있죠. 저는 이제 그래서 HA 필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부위는 없다고 봐요. 없고 반대로 그 스킨 부스터 중에서 결절이 생기기 쉬운 그런 확률적으로 좀 확률이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결절이 생겼을 때 처치가 매우 곤란한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이마고요. 예,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스킨 부스터를 이마에 맞고 네. 울퉁불퉁해서 오셨을 때 아이고. 제가 많이 좀 처치를 하고 교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거는 정말 조금 잘못된 거다. 이게 결절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처치가 어렵다. 예를 들어 뭐 악광대 팔자주름에 결절 생기면요, 피부가 두꺼우니까 네. 좀 처치가 쉬워요. 그러니까 녹인다는 개념을 접근했을 때 좀 과하게 녹을 수도 있고 덜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데 이마는 피부도 얇은 데다가 넓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녹이거나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울퉁불퉁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도 항상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런 스킨 부스터는 이마나 관자에는 절대 시술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압력이나 그 텐션을 많이 받는 부위, 오똑하게 돌출이 돼야 되는 부위, 네. 그런 부위가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코, 예, 턱, 뭐 이마도 마찬가지죠. 네, 네. 악광대도. 이런 부위는 그냥 그런 텐션을 지지할 수 있는 그냥 필러 시술이 좋고요. 스킨 부스터가 이제 스킨 필러에 대해서 필러 포비아가 있는 분들, 거부감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나는 뭐 필러보다는 좀 더 좀 특별한 걸 내 얼굴에 넣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한 부위는 의외로 눈밑이 또 괜찮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눈밑에 결절이 생긴다는 분도 있는데 이 눈밑에 스킨 부스터를 넣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필러는 넣으면은 예쁘게,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만져봤을 때 아무런 요철이나 어떤 울퉁불퉁이 없는데 HA 필러는 특징적으로 얇은 데에 들어가면 좀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물이 좀 찬 것처럼 조명을 받으면 내 피부가 아닌 그런 피부 색깔이 나버리는데 스킨 부스터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스킨 부스터를 눈 밑에 넣으면 안 된다, 결절 생긴다 하는데 그것 다 요령 있고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눈 밑에 애매한 부위도 잘 할 수가 있고요. 네. 악광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옆볼, 그 다음에 여기 뒷볼, 이런 데는 또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저는 사실 HAP를 더 좋아하긴 해요. 네. 하지만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내 얼굴에 넣는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나 관자는 절대 금지고요. 눈밑이나 악광대 이런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룸, 나 살 빠졌다, 나 살 빠져서 좀 해골상이 됐다, 네, 여기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만 일단 캡처하셔도 네, 내가 그쵸. 어떤 부위에 어떤 걸 맞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좀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아까 좀 잘못된 정보가 있었잖아요. 네네. 다음 슬라이드의 사진은 네, 다음 이마 슬라이드. 필러예요. 예, 이마 필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엘란세는 2년 간다. 근데 H 필러는 보상 오래 못 간다. 근데 이거 제가 시술했던 케이스인데 너무 잘 되셨는데요? 14개월 됐을 때도 우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볼록하게 볼록하게 돼 있고 다만 좀 여드름 좀 올라오셨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마 같은 경우 뭐 특히 옆볼, 네. 눈밑 같은 경우도 H 필러 잘 넣으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2년, 3년까지도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위에 결절이 생겼을 때 처치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무리하게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필러가 6개월 간다. 그건 아니고요.
보톡스는 6개월 유지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톡스도 보툴리눔 톡신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텀을 이용했는데 보툴리눔 톡신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근육이 좀 큰 부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마나 눈가나 이런 주름, 자글자글한 주름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있으면 풀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육량이 많은 부위는 반복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맞아서 근육의 수축과 영어로 에트로피를 하죠. 그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뭐 1년이 흘렀어도 다시금 근육이 발달 안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네. 뭐 침대에 몇 개월 동안 누워 계시면 근육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이 사각턱 근육도 이 보툴리눔 톡신을 놔서 반복적으로 놔서 근육의 그 톤을 줄여놓고 안 쓰게 되면은 네. 보툴리눔 톡신을 1년이 안 맞아도 유지가 돼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사각턱 보톡스인 경우는 그렇죠. 좀 내가 정말 컴플렉스다. 그리고 네. 특히 이를 악물거나 좀 그런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갈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갈이 하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성이 걱정되긴 하지만 꾸준히 맞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맞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내성은 사실은 이게 약간 어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이제 포비아 어떤 그걸 또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내성이 안 생기는 보툴리눔 톡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성이다. 내성이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툴리눔 톡신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항온으로 작용해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뭐 종아리 보톡스나 뭐 허벅지 보톡스 이런 것 때문에 대용량을 뭐 6개월에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항체 생성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얼굴 쪽에 보툴리눔 톡신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은다고 그렇게 항체가 생긴다.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과를 가면은 항상 그 가격마다의 네. 옵션이 있으면서 이제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일반인은 네. 뭐 내성 적음, 뭐 내성 네. 있을 수 있음, 이건 네. 내성이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적혀 있으면 좀 비싼 걸 맞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러도 그렇고 이제 보툴리눔 톡신도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나 필러 시술을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K-뷰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출시됐을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철수하고 사장돼 버려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15년, 16년 이후로 출시된 제품들은 그렇게 퀄리티에서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주 미세한 부위, 눈 밑 꺼짐, 눈 위 꺼짐 이런 데는 잔주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용 제품들은 조금 퀄리티가 있을 수 있어요. 목주름 전용 그런 필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볼륨 필러는 저는 국산 제품이나 외산 제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이폰과 갤럭시 차이다. 네. 감성 찾거나 뭐 그러신다고 하시면 그냥 수입산 필러로 볼륨 채우시고 네. 아이폰 갤럭시 차이 없다 하신 분들은 네. 그냥 뭐 국산 K-뷰티 제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필러랑 스킨 보톡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다 네. 느껴지는데요. 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술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은 다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가장 걱정하신 분들은 이제 필러가 흘러내린다, 뭐 스킨 부스터가 흘러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시술자의 어떤 경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어떤 시술을 하는데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도 이 레이어가 있어요. 층이 있는데 근육층이 있고 뭐 근육층 밑에 또 지방층이 있고 지방층 밑에 또 어떤 층들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없는 또 레이어가 있어요. 층이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잘 넣어주면은 필러가 흘러내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술 받으신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주사제가
어떤 동맥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어떤 피부나 어떤 모든 우리 장기들은 동맥에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동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동맥이 지배하고 있는 피부가 괴사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 뭐 다른 뭐 과 전문의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이거 동맥 괴사, 피부 괴사를 막는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과 기술을 다 극복할 수 있고요. 결절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번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네. 시술자는 주사제 주입 후에 환자 얼굴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것까지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예측하고 환자분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고 네. 예, 그거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 필러 넣을 때 사실 필러 팔자주름을 교정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지만 팔자주름 필러 넣을 때 이 팔자주름 교정이 되면서 대표적인 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코끝하고 네. 인중 쪽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팔자주름 필러가 과하게 들어가면은 팔자주름 교정이 되는데 코가 좀 들리거나 네. 아니면 인중이 좀 길어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캐치를 하고 그걸 이제 제시하고 환자분 얼굴에는 인중이 한 1mm 정도 늘어나도 괜찮다. 네. 윗입술이 조금 얇아져도 괜찮다. 이런 변화까지 예측해서 하면은 뭐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는 그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PPT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과 기술이에요. 네, 경험 기술이죠. 예. 이동 문제, 뭐 피부 괴사, 네. 사실 그런 거는 스페셜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좀 가벼운 문제고요. 네. 그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거기를 넘어가고 네. 이제 어떤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필러를 맞으실 분들은 이 혈관에 대한 좀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와.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시술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외국 의사 선생님이 네.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리스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동맥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필러가 사실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조그마한 혈관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조그만 혈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다 몸에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필러가 들어갔을 때도 리스크가 있는 부위가 있죠. 대표적인 거 이마, 뭐 미간, 그다음에 팔자주름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의뢰돼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치유해드린 케이스인데. 네. 엄청 많이 나죠. 예, 그렇죠. 예, 이분도 약간 응급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혈관 괴사를 피할 수 있는 노하우, 네. 어떤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그 다음에 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라고 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워낙 또 K-뷰티 유명하고 우리나라 스페셜리스트는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 스킬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국 학회를 뭐 가거나 외국 논문을 봐도 우리나라만큼 어떤 이런 뿌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정말. 뭐 팔자주름이건 코건 이마건 턱이건 와. 보통 다른 외국 분들은 결과를 넣었을 때 이게 과연 필러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 저도 좀 의구심 날 정도 결과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뭐 되게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뭐 필러 시술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스페셜하신 분들, 경험 많고 스키프를 하신 분한테 가셔가지고 네. 시술을 잘 받으면은 이런 리스크들을 좀 이제 들 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외에서 많이들 시술하기 예, 예. 위해 한국을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시죠. 예. 이 특히 이제 계신 곳이 제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오시죠. 예. 보면은 참 이제 기상천외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여기 필러를 넣었는데 필러가 이쪽에 도망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놓으면 흘러내리지 않나요? 이제 그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초보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사고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그런 분들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분들 잘 케어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있고. K 뷰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네. 자, 지금 질문들이 조금 왔는데요. 와, 오늘 이 시간에 역시 SOS 시간이라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음주 있네요. 네. 사실 필러 시술. 음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술할 때 그냥 음주 상관없다고 다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과음만 안 하시면 된다. 이게 물론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학생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맞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 질문 똑같아요. 그러긴 한데 시술자의 또 스킬과 제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일 음주 과음 정도 아니면은 저는 뭐 말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전거 투어님이 필러 시술하려고 하는데 리주비엘과 주비덤 제품 중에 고민 중이시래요. 필러 종류별로 시술 후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제품 상관없이 시술 후 주의사항이 다 같은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필러라고 하면 HA 필러인데 HA 필러 같은 경우는 시술 후에 제품에 국한되게 주의사항은 없고요. 주비덤과 리주비엘 둘 다 좋은 필러입니다. 좋은 필러인데 둘 다 약간 부드러운 타입이죠. 부드러운 타입이고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것이고요. 리주비엘은 뭐 파마 리서치에서 나온 우리나라 제품이고 주비덤 뭐 이제 엘레간 뭐 미국 제품이고 그래서 다 좋은 제품이니까 괜찮고요. 다만 조금 더 오래 가고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주비덤 라인업 중에서 볼룩스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비덤 볼룩스가 이제 코나 턱 같은 데 넣으면은 좀 오래 버티고 모양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제품이고 제품과 특병 제품의 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토리님께서 레디어스는 엘란세랑 구성조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엘란세는 초기에 붓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붓기 좀 있죠. 붓기나 부작용이 훨씬 적은 편인가요? 엘란세가 좀 붓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조성은 좀 다르고요. 레디어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는 어떤 가루, 병에 들어있는 가루를 희석해서 그거를 주사하는 건데 레디어스나 엘란세는 그냥 보통 원액을 주사를 하죠. 근데 엘란세는 젤로 되어 있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그 원액 자체가 조금 그 칼슘 필러 라인업 자체가 좀 하드하기 때문에 레디어스를 최근에 이제 스킨 부스터로 주사할 때 뭐 목이나 어떤 그 손등 같은 데 주사할 때 보면은 희석을 합니다. 희석해서 주사하는데 희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레디어스는 그렇게 좀 붓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붓기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좀 붓기가 좀 있어요. 그 레디어스 자체를 수년 전에 좀 그 칼슘 필러를 뭐 코나 턱이나 이런 팔자주름에 주사할 때는 좀 붓기가 좀 있었죠. 하지만 이걸 희석함으로써 붓기는 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크레파스님께서는 항열전제 아스피린 복용하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필러 시술에서 그렇게 뭐 블리딩, 출혈이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NT 소울님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피부 관련 특정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민감하다는 말은 좀 되게 불어난 개념이죠. 넓은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피부가 민감하다는 거는 결국은 표피층의 문제예요. 피부 구조가 약 0.05mm인 표피층, 그 다음에 진피층,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 그 다음 근막층, 근막하 지방층, 그 다음에 이제 그 뼈막, 골막층이 있죠. 근데 민감하다는 거는 결국 표피층이에요. 표피층.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이제 몸만 하면 우리가 뭐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도 또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어요. 대표적인 레이저가 울세라나 뭐 그런 어떤 슈링크 아니면 리니어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왜냐면 그거 같은 경우는 피부 표피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3.0mm, 4.5mm, 9mm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마다. 그 깊이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물론 약간의 업다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도 그런 레이저는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필러도 시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필러가 들어갈 때 이제 이 얼굴에 어떤 이제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캐뉼라라는 그 뭉뚱한 관을 집어넣거든요. 그 구멍 뚫었던 그 지점에 좀 뾰루지 같은 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피부가 근본적으로 나 필러 맞고 얼굴이 뭐 더 애매해졌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해서 더 좋아진 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스킬에 따른 것도 있고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컨타미네이션이나 어떤 비위생적인 어떤 그런 조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스킨 부스터도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깊은 쪽에 들어가면 할 수 있고 레이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명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 인기가 많은 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수수깡님이 선생님 필러 시스루의 그 놓은 부분이 딱딱하고 만지면 아프고 열감도 있고 붓기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맞은 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9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항생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아질까요? 예, 이건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러 시술에 하고 나서 딱딱은 아프다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증이 있다는 거는 3일 정도 경과했는데도 통증이 있다.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술 후에 그냥 지긋한 통증, 그러니까 약간 둔한 통증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관자 같은 경우 관자놀이 필러 시술했을 경우에 관자 밑에 필러를 놓을 때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측두근 네. 예,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이쪽 아래쪽이 저작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 늘어나면서 약간 둔한 어떤 그런 찡한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사 맞은 부위가 딱딱하고 열감 있고 통증이 있다. 이거는 약간 세균 감염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계속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진 분들은 네. 사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에 다 세균이 다 있거든요. 아무리 시술 전에 베타딘으로 소독을 해도 베타딘 소독해도 99% 세균은 재균되지만 1% 세균 남을 수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극복을 하고요. 우리 수수깡님도 특별하게 면역 억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그리고 시술할 때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은 항생제 드시면은 보통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통증 계속되면은 시술 받으신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혈관 아까 말씀드린 혈관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시술 후 이틀에서 3일째부터 뭐 물집이 생기거나 노란색 농포가 생기거나 또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스노우님께서는요, 요새 피부과 시술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생기셨나 봐요. 네. 잘은 모르지만 스킨 부스터 시술 중에 일단은 리쥬란이랑 주베lum만 경험해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더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네. 혹시 조금 더 물광 피부처럼 보이기 위해선 어떤 스킨 부스터 치료를 추천하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환자분의 어떤 피부 상태를 좀 저희가 보긴 봐야 되는데, 자, 물광 피부다. 예, 물광 피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광 피부가 되려면은 얇은 층과 깊은 층 다 이거를 조금 속된 말로 손을 좀 봐줘야 되겠죠. 이게 정말 피부가 얇은 쪽에서 모공도 많고 어떤 피부 어떤 그런 컬러, 어떤 네. 색소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잡아주셔야 되고 볼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잡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신 게 리쥬란 주베lum막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횟수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해요. 양이. 주베lum 같은 경우도 적은 양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양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요즘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은 양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 조금 더 효과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를 물광처럼 보고 싶다. 결국 피부 톤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뭐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어떤 물광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제 그런 좀 기밀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베르가 어떤 콜라겐적인 거, 그러니까 네. 피부의 어떤 탄력, 콜라겐 세포, 콜라겐 탄력이죠. 볼륨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쥬란은 보습이고 힐링이잖아요. 색소에 조금 더 특화된 물광 제품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뭐 글루타치온도 있고요, 바이타민 C도 있고, 그 다음에 트라넥삼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한 물광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마다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고, 네. 예, 저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은 색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시술받는 분 중에서 기미도 진한 분들, 그런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을 섞어서 저희가 이제 물광을 해보면은 이구동성 하신 말씀이 주변에서 뭐 피부 좋아졌다, 피부 맑아졌다, 예, 그런 말씀을 뭐 들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스킨부스터에 어떤 정통하신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예. 김명성 선생님 예. 찾아주세요. 네, 아까 이제 좀 부작용에 대한 덧붙인 질문도 있었는데 아까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부작용은 없는 것들이니까요. 네. 자, 이어서 밤새꿈님께서요. 네. 쏙건조의 물광주사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지속 기간이 짧아서 고민입니다. 바이리즘, 릴리드, 볼라이트 등 종류가 너무 네.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지 필러는 예전에 얼굴 전체가 좀 심하게 부어서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속건조 물광 주사다 하면은 그래도 리쥬란이 얇은 층은 좋고요. 그 다음에 진피 조금 깊은 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이리즘, 볼라이트 둘 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다만 바이리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얇게 들어가면은 엠보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볼라이트 다 괜찮고요. 그래서 얇게는 리쥬란, 그 다음에 조금 깊게 진피 하층이나 어떤 피하 지방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이리즘, 볼라이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11시 42분이고요. 우리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답변을 주시는데, 와, 말씀이 술술술 대단하십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물 안 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부왕님께서 20대 스킨 부스터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이건 너무 이제 약간 브로드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다다익선인 제품들이 있어요. 다다익선. 네. 그러니까 뭐 피부가 좋은 분도 하셔도 되고, 피부가 좀 노화가 진행된 분도 하셔도 되는 거고. 일단은 어떤 볼륨감, 볼륨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비만 주사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운동을 뭐 많이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결국 얼굴이 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볼륨이 쭉 들어가요. 그럴 때는 볼륨을 업시켜주는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처러 같은 게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다. 네. 그렇다고 하시면 리쥬란 정도. 그 다음에 20대인데도 불구하고 피지가 많고 모공이 너무 늘어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베르 볼륨보다는 주베르 정도로 주사하시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민팔공님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 어떤 시술이 좋을까요? 자, 다크서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색소, 그러니까 눈 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네. 이렇게 색소 침착된 경우. 그 다음에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이 패이면서 그늘이 생겨서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색 혈관이 있어서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푸른색 혈관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쪽 또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피부과 전문의들은 또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눈 밑에 푸른 혈관은 잘못 접근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눈밑 혈관, 푸른 혈관으로 오신 분들은 잘 치료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저는요. 근데 저보다 잘하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만약에 이제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그 그늘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다. 그러면은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밑에다가 볼륨 필러를 넣으셔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우죠. 색소 침착이 된 경우. 색소 침착이 된 경우를
어떤 레이저를 해서 좀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필러를 넣었을 때 눈 밑에 조금 어떻게 볼까 물이 좀 차 있는 느낌? 약간 네. 그런 게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크서클에는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칙칙한 갈색보다는 물 색깔이 더 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눈 밑에 이제 아주 부드러운 아주 그 입자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제품들, 바이리즌 아니면 뭐 요즘 볼라이트 아니면은 뭐 벨로트레 소프트 같은 것들, 뭐 국산 제품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넣어주면은 이 칙칙한 갈색이 약간 물 색깔로 바뀌어서 다크서클이 개선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트라는 결절 리스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눈 밑에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베르 볼륨은 눈 밑에 기술적으로 잘 넣어주면은 거의 뭐 결절 리스크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오히려 눈 밑에 결절이 안 생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다크서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눈 밑 다크서클은 완벽한 교정은 사실 좀 환자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연님은 또 팔자주름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팔자주름의 경우에 필러 어떤가요? 팔자주름 필러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필러가 처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시술자의 단계 아주 그 초자 시술자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필러가 흘러내린다. 네네. 필러가 이동한다. 네, 모 나라 환자분들 오셨을 때 그런 걸 많이 겪고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다음에 혈관괴사. 그런데 이제 그게 쌓이고 경험과 기술이 쌓이신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팔자주름 필러 넣고 아마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12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필러 효과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잘 유지되고 그러네요.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필러를 넣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예측을 해야 진정한 스페셜리스트 고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팔자주름 필러 오신 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요. 팔자주름을 제가 했을 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 했을 때 교정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코끝이 조금 들렸죠. 네, 살짝 네. 들리고 그 다음에 정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신 분들은 캐치를 하세요. 인중이 살짝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인중이 늘어난 게 진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코끝이 들리니까 인중이 그래 길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왼쪽 사진 보면 코끝이 인중을 가리고 있죠. 네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면 코끝이 들리니까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죠. 네.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인중이 길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약간 유인원상이 되겠죠. 네. 그 유인원들, 그러니까 뭐 원숭이, 뭐 침팬지, 뭐 고릴라 보면은 걔네들은 팔자주름이 없어요. 인중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인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분들은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팔자주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인원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캐치하신 분들은 윗입술이 조금 얇아졌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약간 돌출입이고 약간 오리 같은 그런 입이 돌출되셨기 때문에 약간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그게 돌출입이 개선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원래 입술이 말려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팔자주름 필러를 많이 놔버리면 입술이 더 말려 들어가겠죠.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도토리 이수연님이죠. 그래서 네네. 팔자주름 필러를 넣어서 필러가 흘러내리진 않아요. K-뷰티에서 나름 네임드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런 일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인중이 좀 길어진다, 윗입술이 좀 얇아질 수 있다, 코끝이 좀 들린다. 근데 네. 반대로 화살코인 분들은 코끝 들리는 거 좋잖아요. 코가 낮은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거를 더 걱정을 하시거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K-뷰티 스페셜리스트들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 팔자주름 필러 넣고 필러가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만족하셨고요. 오히려 코끝이 올라가서 더 네, 그렇죠. 인상이 예. 좋아 보이는 것 좋아 같은데. 보이시죠. 예. 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캐치하는 게 네. 시술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사진으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렵네요 등등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저는 좀 이제 사실 피부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시술이 굉장히 많구나. 네네. 그리고 좀 가장 먼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스페셜리스트를 잘 만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술자도 환자분들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서로 궁합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시술 전에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고. 네, 네. 아주 중요한 네. 정보들 나눠주셔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SOS의 시간이 왜 SOS인지 좀 알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여성분들 좀 예뻐지려고 했는데 네네. 또 막 밤새 고민되고 계속 거울 보게 되고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오늘 또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피부과 전문의 우리 김형성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2달 뒤에 네. 또 찾아뵙기로 네. 하겠습니다. 2달 여러분 뒤에. 평안한 밤 보내세요.